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입을 맡은 서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에 관한 설명을 할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쌀의 미래를 발표할 조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수업을 하려 온 안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벽시가 자라 쌀이 되었어요. 오늘 이 수업 마무리를 할 박현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쌀 식문화 활동가 서이정 인사드립니다. 어느새 따스한 봄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따스한 마음을 갖고 오늘 즐겁게 수업할 준비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집중? 아? 안전이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도구들이 막 이렇게 있어. 친구들과 이걸로 연습을 하고 장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요. 안 되죠. 도구를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자,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건강 비결 중에 으뜸이에요. 그게 뭘까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무료로. 그게 뭘까요? 건강? 네? 공기도 많고 또 뭐가? 아, 네, 웃음이에요. 웃음은 마음껏 쓸 수가 있죠. 우리가 크게 한 번 웃으면 잇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거와 같다고 해요. 그리고 10초 동안 크게 웃으면 노젓기를 3분 한 거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웃으면서 사이좋게 그리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온 친구 있을까요? 네. 어쩐지 얼굴이 심심하네요. 네, 우리 뇌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꼭 필요해요.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단백질, 단백질, 영양분, 영양분이죠. 또 탄수화물, 탄수화물도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과 영양분과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건망증이 생기고 요즘 우리 세대가 100만 시대가 됐어요. 지금 치매 환자가 많죠. 여러분들 집중력도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 뇌는 2%밖에 안 돼요, 몸무게에. 그렇지만 뇌 혈류량이 20%예요. 우리 뇌가 정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맛있는 밥을 많이 먹고 와야 되겠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벽시가 자라 쌀이 되었네요. 그걸 할 건데 그 벽시 여러분들 본 적 있을까요? 벽시가 뭘까요? 쌀. 쌀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는 너무 똑똑해. 네, 맞아요. 자, 벽시를 못자리에 물을 넣어서 이렇게 짬빵짬빵 해놓으면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논에다가 심죠. 그러면 이 아이가 꽃이 피고 노랗게 물들어서 추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쌀이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쌀이 되는 과정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준비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내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시를 뿌려. 왜 노래를 안 하죠? 다시. 이거 보세요. 글씨 보이죠? 네. 시작.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시작. 씨를 뿌려요. 꼭꼭 물을 주어줘. 하룻밤 이틀밤 뾰로록 뽀르륵 뽀르륵 싹이 났어요. 싹싹싹이 났어요. 꼭꼭 물을 주어줘. 하룻밤 이틀밤 오오오 뽀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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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피었어요. 꼭꼭 꽃이 피었어요. 또 물을 주어줘. 하룻밤 이틀밤 쑥쑥쑥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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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시 됐어요. 아유 잘했어요. 박수. 자, 벽시가 쌀이 되는 과정을 하니까 쑥쑥 들어오죠. 네. 그래요.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건 죄송해요. 노래를 하니까 술이 차네요. 자, 오늘 벽시가 자라는 쌀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저 벽시가 자라는 과정을 이제 우리 선생님이 김상옥 선생님이 아주 멋지게 잘 수업을 해줄 거예요. 이분은 직접 벼농사를 짓거든요. 자, 우리 소중한 쌀을 한 톨 한 톨 피땀 흘려서 하신 분이거든요. 수업 열심히 듣고 저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김성희 선생님 부탁합니다. 박수. 지금 여기에서 보면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파종, 이양, 수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파종이라고 하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벽실을 싹을 틔워서 지금은 모판이라고 하는 곳에다 흙을 넣고 벽실을 넣은 다음에 흙을 또 덮어서 물을 주어서 하우스라고 하는 데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논에다가 바로 갖다 쭉 깔아놓고 싹을 틔우는 과정을 이제 요 파종이라고 하는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벽실을 파종을 하려고 그러면은 벽실이라고 하는 것을 물에다가 최소한도 4일은 담그어서 싹을 틔워야 돼요. 그래서 싹이 벽실에다 싹이 한 1mm에서 2mm 이내로 싹이 트면 아까 얘기했던 그 모판이라고 하는 데다가 뿌려서 덮어서 갖다가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물을 주거나 하우스나 밭에 하는 건 물을 자주 줘야 되고요. 논에다가 할 경우에는 그냥 논물을 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시 크기가 뭐 키가 한 20cm 정도 자라게 되면 이양을이라고 하는 논외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가 되냐면 5월 한 20일경쯤 돼요. 그래서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이양이라고 하는 모내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갈고 썰이고 사람이 서로를 꽂았는데 지금은 기계화 발달로 인해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논을 갈고 쓸이고 그 다음에 이양기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모를 냅니다. 지금은 이양기가 뭐 다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제 모내기도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평당 한 평이라고 하는 그 규격 안에 80줄을 꽂거나 70줄을 꽂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좀 발달이 되고 많은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 한 평이라고 하는 규격 안에 50주에서 60주를 대부분이 많이 냅니다. 그렇게 해서 물 관리를 하고 벽꽃이 피고 이제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수확이라고 하는 수확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는 10월 한 20일경 정도 돼요. 이때 이제 수확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우리가 밥맛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품종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수확을 해서 말리는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햇볕에다가 말리거나 여러 어린이들은 못 보셨겠지만 도로변에다가 많이 말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건조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기계에다 말리기 때문에 수분이 15% 갈 정도로다가 말려서 보관을 합니다.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도정이라고 하죠.
지금은 도정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아를 찍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도정을 한다 그러는데, 도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요 벽실을 겉껍질을 한번 까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현이라고 하는 쌀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깎는 숫자에 따라서 뭐 7분도, 8분도, 9분도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현이라는 쌀은 잘 안 먹었고, 여러분들의 아버님 세대에서는 아마 7분도라는 것을 귀에 많이 익을 거예요. 그때는 쌀이 모자라서 벼를 덜 깎고 먹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정부 시책에 의해서 7분도라는 쌀을 좀 많이 먹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이제 그러한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되고 많이 깎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이 9분도에서 12분도 안에서 도정한 걸 가지고 지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정한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리를 많이 해 먹는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요리라고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게 밥이죠. 우리 한국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면 밥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밥을 많이 먹는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1인당 소비량이, 연간 소비량이 57kg. 1년에 먹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농부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쌀을 많이 소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돼서 지금 뭐 쌀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짜 남아서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대체하는 음식이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우리나라 총 생산량이 우리 소비하는데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극히 드뭅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숫자로 내거 표기하면 좀 하지만, 우리가 하루 먹는 음식 양 중에서 밀가루 음식 먹는 게 무적에 아마 한 2끼 정도는 밀가루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근데 이 밀가루를 사다가 우리한테 파니까 우리는 소비자들이 그걸 먹고 지금 많이들 먹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쌀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우리나라의 그 농업이라고 하는 기반이 좀 단단해질 수 있는 이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로다 그 떡이나 한과를 좀 많이 만들죠. 그런데 뭐 떡은 이제 좀 보편적으로 많이 보편화가 돼 있지만, 한과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급진 음식으로 이렇게 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급 음식이라고 할까요? 귀족들이 먹는다라는 이 인식이 많이 깊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 한과인데, 이 한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급 음식으로 통해서 이렇게 먹게 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접하지를 못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쌀 강정을 하실 건데, 이 강정만 해도 일반 서민들은 접해보지 못하는 음식이죠. 양반이라고 하는 그 귀족층에서만 그 먹던 음식인데, 이제는 이런 것이 보편화가 돼서 이러한 쌀 음식을 좀 많이 여러분들도 드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음료가 있습니다.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음료는 뭐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술이라는 것이 이제 좀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그 중에 특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료는 식혜라고 하는 음료가 있습니다. 이 식혜라는 음료는 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리가 또 소비가 돼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쌀에다가 보리까지 얹어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식혜라는 음료를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좀 해서 건강해지시고, 여러분이 건강해지심으로써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면 이 국민이 자동적으로 살찌워지는 이러한 세상이 될 겁니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쌀 문화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옛날서부터 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먹어왔어요. 서양은 밀가루라는 음식을 먹었지만 우리는 쌀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해서 먹기 시작을 해서 현재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요. 많이 식문화가 바뀐다고 하지만 그래도 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먹거리로 계속 아마 남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량 안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암만 전 세계가 물가가 싸다고 그래도 자국민이 생산을 안 하면 세계에서 그 나라한테 파는 물가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을 해야 외국에서 산다고 해도 싸게 사올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소비를 덜하고 안 먹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많이 먹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비싸게 외국에서 사다 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쌀을 좀 많이 소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 가치예요. 이 경제적 가치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농사 짓는 농업인들이 그래도 쌀을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생활과 모든 것이 윤택해져야만이 생산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 소비가 많아져야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서 농업인들이 더 많이 쌀을 생산해가지고 나라가 안정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용어도 좀 들어있었고 이해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가서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그러면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은 컴퓨터를 잘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쌀이라든가 벽시 뭐 이러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들은 얘기를 한번 쳐서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에 많은 것이 아마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쌀 소비를 많이 하시고 아침에는 밥을 꼭 많이 드시고 학교에 오시는 것. 밥을 부모님이 안 준다 그러면 달라고 떼를 써서라도 많이들 드시고 오세요. 네,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그 밝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갖고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쌀의 영양학적 가치를 같이 한번 공부할 안춘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쌀의 영양학적 가치 하면은 우리는 그냥 밥만 먹으면 되지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러는데 한번 세분화해갖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탄수화물이 함량이 높대요. 그래서 쌀은 탄수화물의 주요 공급원인데 탄수화물을 우리 몸으로 오면 포도당으로 바뀌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탄수화물 우리가 열량을 높게 하는 그런 영양소가 있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쌀에는 비타민 B1, B3, B6가 있어요. 거기 있는데 여러분 비타민 B1이 뭘까요? 그는 대로 우리 뇌에 신경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공급해주는 그런 영양 비타민이고 비타민 B3는 피부 건강, 우리 맨날 피부 건강, 뭐, 여기 뭐, 이렇게, 엄마들, 뭐, 아니면 또, 연예인들 이렇게 얼굴 이렇게 쫙 피고 막 그러잖아요. 쌀밥을 많이 드시면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대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 6가 있는데, 비타민 6는,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밥을 많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뇌가 활발히 움직이잖아요. 그 뇌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글루텐 무함유라고 그랬는데, 글루텐이 뭘까요? 예, 우리 여러분 빵 많이 드시죠? 네. 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글루텐인데 글루텐은
빵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빵을 많이 먹으면 외국인들 보면 막 둥치가 이렇게 해서 됐잖아요. 근데 글루텐 무함유래요. 글루텐이 쌀 속에는 없대요. 그래갖고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 밥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양학적으로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밥을 많이 먹고 활동을 하면은 날씬해진대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소화 및 흡수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섬유질이 풍부하여서 이게 다 우리가 밥을 먹고만 움직이면 다 이게 해갖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 변비 해소하고 또 소화 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소화를 잘 시킨대요. 그리고 우리 작곡 많이 드시잖아요. 작곡은 왜 드실까요? 작곡을 왜 먹을까요? 아, 그렇죠. 몸도 튼튼해지고 하는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저도 당뇨가 있어요. 근데 작곡을 먹어서 많이 떨어뜨리래요. 근데 작곡을 먹으면서 많이 떨어뜨리는데 우리 집은 저희는 쌀 농사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쌀 농사를 지니까 하얀 쌀밥을 좋아해요. 그것도 그 현미도 아닌 쌀밥. 저는 저 혼자만 그 작곡을 넣어서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뭐 할머니 계시나 할아버지 계시는 분들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작곡밥 먹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작곡밥을 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또 이제는 혈당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쌀밥 많이 드세요. 작곡밥 하세요. 네. 네. 아까도 이제 쌀을 활용한 전통 음식이라 했는데 떡 있는데 우리 생일날 뭐 보면 다 떡을 많이 잔치집 가면 떡은 기본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무슨 큰일이나 뭐 하면 떡을 많이 하는데 뭐 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그거는 인터넷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컴퓨터 잘 하시니까 한번 보시고 또 술은 막걸리라고 하죠. 예, 막걸리를 하면은 옛날에 일제시대에는 금주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걸리를 못 담게 했어요. 그래서 몰래 밀주라고 하잖아요. 밀주 몰래 옛날 할머니들이 몰래 담아서 그때는 이제는 술이 별로 없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는 이게 술은 차라고 그래요. 국차. 왜 차가 왜 국차야? 그러니까 술이 왜 차야? 그러는데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이 안 드시고 반주로 한 잔씩 드시니까 그거를 곡차라고 하셔갖고 그러니까는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지만 한 잔 정도는 몸에 이렇게는 활성을 잘 해갖고 곡차로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빵과 전했는데 빵은 뭐 옛날에도 이렇게 술빵 같은 거, 지금 술빵이고 또 등편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고 막걸리를 넣어서 효모를 해갖고 등편을 만들거든요. 그 등편도 있고 또 저는 우리 요즘 제일 산에 피는 게 뭘까요? 꽃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진달래. 진달래 화전을 해서 드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진달래가 분홍색이잖아요. 분홍색인데 철쭉도 있고 또 개 진달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먹으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진달래 연한 진달래가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찹쌀로 해갖고 전을 해서 드시는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했고요. 또 경단이라는데 경단이 뭘까요? 동글동글한 거. 여러분 혹시 할머니나 어머니가 생일 때 수수 팥떡 해준 적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선생님 아이들을 10살 때까지
할머니도 계셨고 해서 할머니가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수는, 그러니까 팥은 왜 미신에 귀신을 물려나게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10살 미만에는 삼신할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기 낳았을 때 삼신할머니 그러시거든요. 그때 삼신할머니가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시는데 그 10살까지는 이렇게 해서 수수팥 그 병단 만들어서 팥떡을 해주셔갖고 그거를 해서 이제는 건강하게 우리 손주 별탈 없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해서 해주십사 하고서 그런 떡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없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빵보다는 떡을 많이 즐기는 우리 쌀 소비가 자꾸 줄어들어요. 보면은, 다 이렇게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또 야채로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은 우리 쌀이에요. 우리나라는 쌀의 국가이기 때문에, 쌀을 아침에 밥 먹고, 디저트로 떡과 전 그런 거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친 안춘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조재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죠. 선생님은 쌀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전에는 4월 말부터 5월이 되면은 농사 지면은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남의 집 해갖고 다 인력으로 손으로 다 일일이 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발달이 돼서 다 아무리 넓어도 기계 한 대와 사람이 한 대 있으면은 그 숙시간에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의 발전도 좋아지고 그 쌀의 영양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 발전이 되는데 이제 기후 변화는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유리관을 대형 크게 져서 유리관에 농사를 짓든가 그 앞으로의 그거에 맞게 굉장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밥 많이 먹고 그런 연구, 이 다음에 성인이 되면은 그런 연구하는 좋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후 변화로 극심한 날씨에도 잘 견디는 품종이 개발하고 지금 연구 중인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지금부터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어떤 밥맛이 나는 쌀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밥을 오늘부터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리 개발은 없는 거를 있는 걸로 자꾸 만들려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비빔밥에 꼭 들어가는 고추장, 그리고 또 누룽지, 요즘에는 현미 누룽지를 만들어서 일부러 그거를 끓여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거나 건강에 안 좋거나 조금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누룽지를 많이 해서 끓여 먹는데 이런 거를 없는 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고추장을 집에서 1kg씩 담가서 먹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아파트 생활이기 때문에 뭐 곰팡이가 핀다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안 만들어 먹는데 많이씩 하지 말고 1kg씩 마늘 고추장, 홍상 고추장 이렇게 기능성 고추장을 만들어서 밥을 비벼 먹고 그 고추장을 발효를 더 시켜서 양념을 해놓고 냉장고에 넣으면 비빔국수 그냥 1분에 뚝 국수만 삶으면 뚝딱 만드는 그런 고추장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누룽지도 그냥 누룽지만 밥만 끓여 먹을 게 아니라 이것도 티밥을 해서 애들 간식을 줘도 되고 꼭 과자가 아니더라도 누룽지 과자로 해주면 얼마든지 훌륭한 과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제일 좋은 게 밥이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밥이 제일 맛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뉴진스 걸그룹이나 방탄소년처럼 멋지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오늘부터 밥 많이 먹고 잘 먹는 걸로 꼭 아침에도 거르지 말고 누른밥으로도 끓여 먹는 그런 학생이 되길 바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벽시가 자라 쌀이 되었어요. 우리 재밌게 배웠나요? 네. 처음에 인사해 주신 서희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강조한 게 무엇이었나요? 맞았어요. 안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오늘 체험 잘했나요? 네. 오늘 참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서희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들 참 안전하게 안전을 잘 지켜가면서 오늘 체험 참 잘하셨는데, 자 봅시다. 우리 친구들 책상 앞에 나눠드린 소감문 발표, 소감문 작성표 있죠? 거기에 소감문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 다 썼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발표해 볼 친구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저기 경문이 학생이 발표하겠대요. 저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박수 3번. 다시 한번 박수 3번. 경문이 학생이 친구가 발표한다고 하니까 우리 재영이 경문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잘 아우. 배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았어요. 몸도 튼튼해지고 머리도 좋아지는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쌀농사를 지어주신 농부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군요. 네. 자, 다 같이 경문이 친구한테 박수. 또 다시 발표할 친구 없나요? 네. 자, 이것으로 오늘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벽시가 자라 쌀이 되었어요. 체험 수업을 해주신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네, 우리 경기도 농업 기술원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네.